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독한공무원학원 줄리아입니다. 이제 국회직 9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직 9급이 날짜가 8월 9일입니다. 지금 제가 영상 촬영하는 시점이 5월 중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한 3개월이 채 남지 않았는데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걱정 많이 됩니다. 자, 제가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공부하면 정말 고득점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에게 오늘 꿀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있지 영순위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1순위도 아니고 2순위도 아니고 영순위입니다. 영순위는 있잖아. 고질적인 문제, 당락을 좌우하는 빈칸 추론이나 문맥 동요를 꼭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채점하다 보면 항상 틀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틀리는 문제들이 개선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 끝나고 나면 일단 잊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고 그 다음 또 다른 과목 준비하다 보면 나중에 밸런스가 안 맞아서 영어를 자꾸 미루게 됩니다. 그러다 다시 영어를 손을 잡잖아. 그러면 뭔가 어렵고 귀찮은 부분은 계속 차일피일 미루면서 그냥 단어나 외우자 그렇게 희망 고문하고 계십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3개월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판을 엎을 수 있습니다. 자, 당락을 좌우하는 문제는 빈칸 추론이야. 우리 국회직은 있잖아요. 빈칸 추론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냅니다. 빈칸 추론 문제를 정말 사랑을 떠나서 흠모하는 정말 직렬입니다. 보통 다른 빈칸 추론보다 국회직 빈칸 추론은 있잖아. 정말 왜 어렵냐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인문 철학적인 글들이 많아서 어려울 때도 있고 두 번째는 소재는 좀 쉬워 생활 밀착형 지문입니다. 그런데 순발력 있지. 순발력 난센스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국회직 8급의 빈칸 추론은 그냥 글이 어렵다. 뭐 예를 들어 고전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렇게 고전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인문학적인 것, 과학적인 것, 시사적인 것 이런 것이라서 대놓고 어렵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소재는 무난해. 생활 밀착형 소재인데 순발력을 요구하는 그런 지문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순발력 지문은 특징이 뭐냐면 단어는 쉬워요. 단어는 쉬운데 이어 동사 있죠. 예를 들어 up, out이라든지 around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 쉬운 단어로 이루어진 그런 문장들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순발력을 요구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직렬하고 차별화돼요. 그러면 이런 빈칸 추론에서 벌써 학생들 한 3개 정도 틀려버려요. 내가 한번 적어볼게. 자, 이런 빈칸 추론 총 토탈에서 빈칸 추론이 한 5문제 정도는 있고 국회직은 8문제까지 갑니다. 근데 빈칸 추론 벌써 3개 틀려버리지? 슬프지만. 그 다음 동의어가 어떻게 출제되냐면 요즘 트렌드는요.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딱 봤을 때 단어 자체는 쉬워 보여. 그런데 문장이 해석이 안 되는 겉도는 거죠. 그럼 문맥 동의어. 그럼 문맥 동의어 또 1개 정도 틀려버려. 자, 그 다음 당락을 좌우하는 변별력 문법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 국회직은 문법도 많이 내는 편입니다. 양치기도 하고 질적으로도 냅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바로 통문장법입니다. 이거 조폭이야, 조폭. 그냥 1, 2, 3, 4, 5, 오지선다가 있고 문장 통째로 쫙쫙쫙쫙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부를 보통 잘 안 합니다. 겁이 나잖아. 부담도 너무 많으니까 가성비가 안 나온다 생각이 드니까 나중에 해야지 하고 학생들이 미루게 됩니다. 근데 미루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미루시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통정어법 꼭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면 통문장 문법이 있고 만약에 그거 하나 틀려버려 내가 또 가정한다. 거기다가 문법 문제 한 4문제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럼 밑줄형 문법 문제 거기서 또 한 2개 틀려버렸죠, 얘기를. 자, 에이 벌써 봐. 이 몇 개 틀렸냐? 4개, 5개, 6개, 7개 합격 물 건너갔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힘 빠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영순위, 1순위 공부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기본 점수 확보를 위한 문제는, 그죠? 이거는 실수를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되는 겁니다. 국회직에서, 기본 점수를 주는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같이 한번 적어볼까요? 자, 기본 점수를 주는 것들은 꿀이죠, 여러분들. 자, 이런 마이너스 감정, 부정적인 이야기 일단 지울게. 자, 기본 점수를 주는 거는 기본 동의어. 정말 기본 동의어 고르시오 이런 것들. 자, 작년의 기출문제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면 꼭 뭐 100% 작년하고 같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자, 작년에 어이들 보면요. 이 정도는 기본이지 뭐. 뭐 biased. 뭐 선입견이 있다, 편견이 있다. 이거 뭐 고1 정도 단어 수준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에 또 adjacent. neighboring, 주변에 인접한, 맞습니까? 자, 이런 단어들이라든지, 그 다음, 이거 뭐야? endurance. 이런 단어, 동의어. 인내심, 이거는 중3 단어 정도 됩니까? 그래서 전부 다 고1 정도 단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biased.
그다음 adjacent, indolence, 선입견이 있다, 치우쳐 있다. adjacent, 인접한 주변에. 그다음 indolence, 이런 단어들 전부 다 기본 단어입니다. 이런 거 정답 단어도 쉬웠습니다. 이런 거 맞춰야죠, 여러분들. 기본 동의어, 그죠? 그 다음에 독해에서는 너무 어렵지 않은 키워드가 분명히 있는 그런 주제 제목 있죠. 주제 제목이라고 다 쉬운 건 아니야. 그런데 반복적 키워드, 누가 봐도 키워드가 뻔히 보이고 노골적으로 주제문이 좀 드러난 그런 주제 제목의 기본 문제 당연히 맞춰야지. 그 다음에 일치 불일치가 어떤 게 기본이냐면, 일치 불일치가 일단 선지가 한글로 된 겁니다, 여러분들. 네. 자, 선지가. 자, 위에다 한 번에 적을게. 자, 기본 동의어. 고1 정도, 고등학교 1, 2학년 수준 정도의 기본 동의어 맞춰야 되겠죠? 그 다음, 주제 제목 중에서 키워드가 노골적으로, 키워드나 주제문들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그죠? 그런 쉬운 글들 맞춰야 되겠죠? 그 다음 또, 일치 불일치는 자, 어떨 때 쉬운가 하면 선지입니다. 선지가 한글로 되어 있으면 쉬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작년에도 선지가 한글로 된 것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몰라요. 또 영어로 된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선지가 한글이면 절대 이건 무조건 맞추고 가지고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밑줄 문법 중에서 있잖아. 기본적인 거. 예를 들면 자리팍. 자리팍 문법 이런 거 있죠. 동사 자리인데 ing 쓰면 안 된다 이런 거 있죠. 그 다음 기본적인 능동, 수동 구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맞추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빈칸 추론 중에서 기본적인 것들, 그렇게 뭐 대단한 어떤 독해력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적인 문제도 맞추셔야 돼요. 이런 것들에서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들 기본적인 점수를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평소에 이것만 공부하면 안 돼. 그럼 여러분 맨날 첫날 받는 55점 받아요. 팩폭이냐? 네. 또 학생들 보면 점수 매기면 그죠? 뭐 이래도 55점, 저래도 55점, 좀 받으면 65점.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점수를 합산하고 했을 때 다른 과목하고 밸런스 물론 생각하셔야 되겠지만, 요즘에 일단은 국회직 9급은 특징이 뭡니까? 너무 소수직렬이잖아요. 너무 소수직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험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도 경쟁률이 그래도 뭐 20대 1, 30대 1 정도 되는 자, 그런, 그죠?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거의 뭐 100대 1 뭐 이렇게 하고 있고, 그죠? 30대 1. 그리고 허수가 별로 없잖아요. 중요한 거는 국회직은 다른 시험도 그렇겠지만, 그죠? 국회직 9급은 정말 허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신경 쓰실 게, 55점 그거 피해야 됩니다. 55점이 마의 55점 구간, 맞습니까? 공부 하나하나 이놈의 55점. 그 구간을 반드시 뚫고 여러분들은 85점 정도는 받으셔야 됩니다. 제 말 맞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귀찮은 걸 먼저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3개월 전에 3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촬영해서 드리는 이유는 이걸 먼저 하시라는 겁니다. 귀찮은 걸 먼저 하시라고. 이거는 단어는 물론 항상 외워야 돼. 단어는 산소 호흡 장치이기 때문에 영어 공부한다고 마음먹은 그날부터 단어 외워야 되겠지만, 그렇죠. 이건 점수로, 그죠? 기본적인 거는. 하지만 나머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께서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 달 전에 해도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이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해봐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한 번도 읽은 적도 없어. 그런데 인류세 이런 걸 읽을 수 있나? 인류세, 그죠? Anthropocene 읽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환원주의, 그죠? 리덕셔니즘 읽을 수 있나? 환원주의가 무슨 말인지 아냐고요, 우리 학생들. 역사란 무엇인가? E.H. 카 맞습니까? 자, 이런 사람 역사란 무엇인가? 이런 글이 나오면 갑자기 여러분들 읽을 수 있습니까? 확정편향 이런 건 물론 읽을 수 있겠습니다. 워낙 많이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 다음 민주주의, 다수, 소수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그렇게 글을 쉽게 쓰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가설, 검증, 오류, 논증 이런 것들 그냥 쉽게 쓰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열심히 촬영하고 있는 저의 정말, 그죠? 제 모든 걸 갈아 넣은, 오케이? 갈아 넣은, 32개의 테마로 끝내는 리딩 스킬. 자, 대한민국에 이런 책이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글을 안 읽은 게 드러나죠. 들통나죠. 그죠? 가르치는 사람들이 글을 얼마나 안 읽었나가 사실 들통나는 지점입니다. 자, 학생들한테 그 말 해준 사람 저밖에 없잖아요. 그죠? 시험이 좀 어려운 시험에서는 이런 소재들이 주로 나온다. 그냥 두리뭉실한 거 말고 경제가 나와 뭐 이런 거 말고 허접한 소리 말고 인문학이 나와 그런 허접한 두리뭉실한 소리 말고, 맞습니까? 철학자 누구가 쓴 무슨 책이 나온다. 또 어떤 논문에 이런 글이 나온다. 이렇게 콕콕 집어서 말해준 사람 저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오케이? 네. 32개 테마로 끝내는 리딩 스킬 지금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32개 테마로
끝내는 리딩 스킬. 저도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수고스러워요, 여러분들. 네, 정말로요. 네, 정말 저도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 요리로 치면요,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정말 오마카세 있죠. 최고급 오마카세를 매번 만들어내는 그런 셰프의 마음으로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미친 작업입니다. 미친 노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걸 여러분들 읽으셔야 됩니다. 이런 걸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계속 방치했던, 나중에 하려고 방치했던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동시에 해결이 돼버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당락을 좌우하는 빈칸 추론 문제 당연히 해결되고, 문맥 동의와 당연히 해결돼요. 문해력이 워낙 압도적으로 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본 동의어, 일치, 불일치 이런 것들은 뭐 시시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먼저 강의를 들어야 될 거는 32개 테마로 끝내는 리딩 스킬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강의를 무조건 들으십시오. 무조건. 그리고 그 다음에 문법 있죠. 문법은 몰아서 하는 게 좋아요. 문법을 일단 뭘 몰아서 해야 되냐면, 일단은 통정법에 필요한 기본 개념 있죠. 개념은 몰아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엄마 선생님 오늘은 가정법 공부할게요. 내일은 수동태 공부할게요. 그 다음 날은 분사구문 공부할게요. 이러다가 어느 천년이 하게 됩니까? 그래서 자, 통정법은 개념을 몰아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 강의를 참고하시면 제가 지금부터 한 달 동안 문법 강의만 촬영합니다. 다시 지금부터 한 달 동안 문법 강의만 촬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구색을 묶어본다면 32개 테마로 끝내는 리딩 스킬과 그 다음에 통문장 문법, 이걸 몰아서 하는 게 제일 좋다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가 뭐였죠? 자, 제가 그냥 줄을 꺼볼게요. 자, 지금 우리 학생들의 공부법, 일단,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해석력, 문해력, 어휘력을 기르자. 32개 테마로 끝내는 리딩 스킬. 그 다음에 문법 공부, 그죠? 몰아서 한번 하자, 이렇게. 그 다음 여러분들이 항상 하고 있어야 될 공부가 뭐다? 기본 동의어. 각자 갖고 있는 단어장 있죠, 여러분들. 단어장, 수능 단어장 좋습니다. 그 단어장에서 열심히 동의해 오는 거, 이거를 주구장창 하십시오. 주구장창. 그리고 나중에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에서는 어려운 걸 하지 마시고 반대로 가야 됩니다. 시험 한 달 정도 앞두면 어려운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실수 방지하고 기본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 기출 문제 푸시면 되는데요. 저는 기출 문제에서는 가로, 세로 강조합니다. 이것도 꿀팁인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가로, 세로가 뭐냐면 가로, 그 다음에 세로. 잘 들어요. 자, 시험을 잘 치려면 세로는 뭐냐면 기출입니다. 그래서 기출, 예를 들어 2024년 거 풀어본다. 역으로 2023년 거 풀어본다. 그 다음 2022년 거 풀어본다. 한 3개년 정도 제대로 분석하면 충분합니다. 좀 더 많이 한다고 해도 한 5개년, 7개년 정도면 충분해요. 그럼 이건 쭉 과거로 가는 거니까 새로 느낌이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요즘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시험을 낼 때 여러분들 1월부터 12월까지 딱 있죠. 그럼 저는 모든 시험에 주목합니다. 1월 달에는 편입시험이 있네.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 3월 달에는 예를 들어서 고3들 산모가 있네. 이렇게. 또 5월 달에는 고3들 오모가 있네. 그 다음 국가직 9급이 또 4월 달에 있다. 6월 달에는 또 지방직 9급이 있다. 또 6월 달에는 고3들 육모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7월 달에는 사관학교가 있다. 줄줄 깨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8월 달에는 국회직이 있다.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경찰대도 사실 여름에 같이 있죠. 그 다음 9월 달이 되면 대망에 또 고3들 구모가 있죠. 그러다가 10월 달에 있으면 뭡니까, 여러분들? 네. 자, 이제 수능, 11월 달에 수능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그 뒤로 이어서 12월 달에는 편입의 향연이 쫙 벌어진다고요. 그렇게 대한민국에 있는 오케이? 그럼 모든 영어 시험을 제가 관통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성향이 드러나요, 여러분들. 정말 내가 닭살이 돋을 정도로 거짓말이 아닙니다. 닭살이 볼록볼록 올라오고 얼굴에도 닭살 돋을 정도로 소름 돋게 보이는 촉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은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해당 연도 있죠. 해당 연도의 모든 기출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해당 연도 모르겠습니다. 해당 연도의 모든 기출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런 말을 해보겠습니다. 8월 달에 지금 시험이 있잖아요. 8월 달에. 그러면 이 해당 연도라는 건 여러분들 뒤에도 시험이 많잖아. 작년까지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딱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국회직 시험이 8월 9일이잖아요. 그러면 작년 8월 9일부터 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작년 8월 9일부터 그 다음에 올해 8월 9일 전까지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영어 시험 있죠. 그걸 풀어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수준이 조금 비슷한 걸 제가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좋은 것들입니다. 사관학교 너무 좋아. 그 다음 경찰대 미친 듯이 좋아. 경찰대 너무 좋아. 그 다음 경찰대 편입 너무너무 좋아. 네. 그 다음에 서성한을 비롯한 그런 편입 영어.
그죠? 편입영어. 그러니까 지나치게 지엽적인 문법을 내는 가천대 이런 거 말고 있잖아요. 문법 지엽적인 거 내는 그런 데 말고 크게 독해 중심의 어휘 중심에 있죠. 그다음 밑줄 문법 중심의 편입 시험들 있죠. 그걸 풀어보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뭐 고3들이 치는 육모, 구모 이런 거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대망의 11월 수능이 있죠. 이런 정도. 국회직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나 근데 국어도 한번 풀어보면 좋겠다. 네, 뭐 말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큰 도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일반 공무원 시험에 국어는 너무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 국회직하고는 별로 비교할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보는 거야. 그러면 그의 강조는 공통점이 보여요. 소자적인 공통점도 보이고 출제 트렌드도 다 보입니다, 우리 학생들. 그렇게 해서 저는 가로형 기출문제, 그 다음에 다른 직렬의 시험지를 풀어보는 게 가로형의 기출문제 풀이, 그 다음 자기가 준비한 시험에 역대 기출문제 최소 3개년, 많으면 7개년 정도까지 풀어보는 그런 세로 기출문제, 이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최소 점수 85점은 될 것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32개 뭐 이런 수업 들으면서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럼 실수로 1개 정도 틀리지 않는 이상 1~2개 정도 앞에 구자는 반드시 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해보시면 좋겠고, 제가 국회직을 위한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그다음에 쇼츠를 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꿀팁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공부해 보시고 진심 있고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꼭 여러분들 좋은 결과 얻으실 겁니다. 밑에 댓글란에 질문 남기셔도 괜찮고요. 네, 필요한 궁금증이 있으면 질문 올려주시면 저도 성심성의껏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여러분들, 네, 좋은 시험, 좋은 결과 받을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